예, 빅테크라고 하는 기술주들은 울상이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죠. 원자재주들은 미소를 짓고 있고, 네, 이게 사실 빅테크와 원자재가 이렇게 딱 뭐 대등 경쟁 구도는 아닌데요. 오늘 GB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이 주제가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흐름이나 자금 동향 이런 걸 쭉 보고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장을 읽습니다. 예. 키워드로 시장 읽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금리 상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젯밤에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은 그거 아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줬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하긴 뭐 하락기에 많이 돌려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바람과 앞으로의 국채 금리 전망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글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장 시작 매우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3%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투매가 나왔었는데 그나마 파월 의장이 좀 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파월 의장의 그 상원 증언 요지를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이 이제 많았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러한 근거로는 시장이 작동이 이제 잘 되고 있다는 오히려 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고용 쪽에 초점을 어제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번 노플라보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될 뿐이지 영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래서 그 국채 금리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경제에 대한 반영으로 시장 경제 회복에 반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그 10년물이 이제 4일 만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채 상승은 사실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과거 그 사례를 보면 이 실질 금리가 오르냐 안 오르냐가 중요한데 어제 그 파월은 다시 한번 그 제로 금리를 지속시킬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초저금리 기조를 전혀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국채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역시 이제 실질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그 3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글로벌 IB들의 시각이고요. 저도 그런 견해에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일견 예방 주사를 좀 맞은 거죠. 금리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장중에 거의 1.4까지 갔지 않습니까? 10년물이 갔다가 조금 더 안정이 된다. 다시 올라와서 1.4, 1.5를 가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 경기가 좋아지어서 오르는 거라며 이런 거 어쨌든 지금 1.4, 5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연내 한 2%까지는 오를 걸로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파월이 잘 마무리를 해줬고요. 두 번째 시장 키워드 읽겠습니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크게 흔들리는 국면인데요. 보면 서학개미들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거 지금 사볼까 하는 분도 있고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이쪽으로 가자는 기조인데 돈들의 움직임도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테크 관련 주식들 ETF 동향을 보면 그 자금 유입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고 이제 뒤에 전략에 말씀드릴 텐데 그 중소형주, 미국 이외 지역, 그다음에 이제 내수, 원자재, 에너지 이런 쪽 관련 그 ETF로 좀 돈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최근에도 보면 그런 쪽으로 관련 그 주식이라든지 ETF 그 상승률이 좀 미국 시장이 그 조정 가운데서 좀 좋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테슬라 주식을 직접적으로 그 매수하신 분도 있지만 또 국내도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접 투자 안 하신 분들도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때 테슬라가 장중에 한 13%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크 기업 하락 관련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의 대항마 그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스펙과 합병을 하는데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크 기업 하락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그 급등하면은 손쉬운 자금 대출에 의존하던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또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좀 몰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 매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게 되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전에 또 살펴보면 그 지난 한 해 동안 이 테크 주식이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제는 이제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크 주식들은 뭐 당분간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좀 변동성이 좀 또 커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본장에서는 2% 빠졌는데 시간에서는 또 2%가 올랐네요. 네. 요즘 미국에서 글로벌리 제일 잘 나가는 ETF가 아크잖아요. 네네. 캐시우드라고 네, 소위 네. 돈나무 원리라고 네, 하는 네, 네. 캐시우드가 그런 성장주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에 보면 자금도 그쪽으로 ETF가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쪽도 네. 이제 조금 주춤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앞에 AIK 붙은 그 캐시우드 관련 그러니까요. ETF들이 뭐 여전히 그 거래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워낙 그 ETF 안에 넣는 종목 셀렉션도 훌륭했고 네. 성과도 좀 탁월했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 그 추종자들 또 추종 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얘기입니다. 이제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요. 뭐 곡물 가격, 뭐 구리 이런 가격이 먼저 올랐고요. 네네. 곡물 가격 올랐고 이러면서 일단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네. ETF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원자재하고 곡물을 말씀드리면 이게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얽혀 설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경기 회복되면 이런 이제 원자재 수요가 몰릴 것이다. 늘어나죠. 이런 예. 또 사실이 있죠. 그다음에 또 곡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상 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보면 작년에 이제 쌀 수확이 별로 안 좋아서 쌀값이 네. 뭐 한 20% 올랐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수송도 원활치 그렇죠. 않고. 그래서 예. 이제 컨테이너 가격이 음. 좀 상승하고 있고 또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그 가격이 다 그 곡물 가격의 그 전가가 되기 때문에 최근 보면 원자재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 뭐 20-30% 이상씩 지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관련주를 찾아 나서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WTI 같은 경우 연내 100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한 60불 정도, 70불 정도 보는 견해가 다수를 그렇죠. 차지했는데 예. 이제 100불까지 보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원자재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원자재 ETF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송유관 관련 회사라든지 예. 뭐 이런 회사들 주가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겠다 판단이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주들 뭐 구리 관련주들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뭐 이런 주식도 식량 관련 주식들 최근에 좀 그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뭐 10달러 후반, 20달러에서 상당 기간 기었고요. 네네. 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간 건 좀 빼더라도 네네. 결물이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렇게 오를 게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60달러까지 왔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쉽지 않아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요. 명확할 수도 그렇게 있는 가는데. 건데요. 예.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과 유리한 주식 섹터 또 투자할 만한 ETF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조정하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었는데 네. 사실 국내 증시 최근에 보면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이라 그러지만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입니다. 워낙 좀 풍부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조정으로 보면 오르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또 빠지기도 힘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선이 좀 축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이미 좀 깨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50 정도 됩니다. 또 마침 여기가 이제 전고점인데 1차적으로는 뭐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00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그 개선이 될수록 중소형주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증시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작년에도 보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섹터 로테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앞으로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그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앞서 말씀드린 뭐 내수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가 또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ETF 그 투자 수익률을 보면 작년에 그 좀 부진했던 리츠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금융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 이런 쪽이 좀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 해외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단기간에도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ETF들은 뭐 국내 ETF도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해외 ETF 쪽이 조금 더 유효한 ETF들이 많나요? 해외 ETF들도 있고요. 리츠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해외 관련 ETF를 국내에서 이제 복사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이제 뭐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ETF 중에서는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클린 에너지 관련 그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오히려 1월 이후 보면 이런 종목들은 한 20%씩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 원자재 관련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네요. GB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